환자 권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아프지 않는다면 매우 행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은 보건에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혀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보건의료 서비스, 소위 헬스케어라고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의료법으로 환자가 자기의 건강과 그리고 그 건강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받아야 되는 권리를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료받을 권리, 두 번째가 알 권리, 세 번째가 자신의 정보나 아니면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호받을 권리, 끝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환자에 대한 권리구나,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로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을 권리라는 것은 환자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예를 들면 성별, 연령별, 경제적 사정이나 아니면 종교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차별을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입원이 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이 이 권리 침해의 한 사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는 전체 환자 권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이 변해질 때 더욱더 그 중요성이 커질 분야입니다. 환자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정보가 필요하고 환자는 그 정보들을 충분하게 의료인들로부터 제공을 받고 또한 관련해서 생겨나는 질문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자신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리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의료기관하고 의료인들은 환자분들과 환자의 보호자에게 치료법 그리고 치료의 결과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예상되는 비용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또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환자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권리를 잘 표현해서 참여하고 질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는 아마 텔레비전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곳에서도 접해보셨을 내용인데요. 환자분들은 의료기관과 의료 전문가들을 향해서 굉장히 내밀한 사생활 정보, 개인 특성 정보, 신체 정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합니다. 그래야만 잘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 뒤집어 말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얻은 개인 정보, 사생활 정보를 아주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범죄 수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바깥으로 발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내용이 사생활과 정보 보호에 관련된 환자 권리입니다. 이번에 저희 웹드라마에 나온 경우가 전형적인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환자 권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인데요. 당연히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표현할 적에는 환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생략됐다면 그 뜻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됩니다. 이후에 어떠한 경로로 환자가 자신의 정보가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삭제 혹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이 과정이 정리가 되고 해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일부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주 유감스러운 그 이후의 단계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호 신뢰가 필요한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환자는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그 권리를 준수할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권리는 사실 중요하고 앞으로 상당히 의미가 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는 많이들 이해하시겠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복잡한 영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와 의사, 의료기관 간에 건강보호나 증진을 위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처치, 치료, 요법들 중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환자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로 가지 않도록 전문적인 기관, 국가기관에 적절한 상담을 받고 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그 상담이나 안내, 문의와 같은 것은 서울의 경우라면 다산콜 혹은 그 환자권리센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듯 보여도 어려운 내용이 있고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환자 권리와 관련된 길라잡이라고 하는 책은 서울시에서 환자 권리를 더 확장하고 또 더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고요. 그 길라잡이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인데 말하자면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복잡한 전문 지식을 소개하기보다는 경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과 고충 상담에 접수되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나도 이럴 수 있었다. 맞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하시면서 이런 게 나의 권리였구나. 내가 아플 때 이런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자, 그러니까 교과서라기보다는 참고서 비슷한 결과물인데 이게 서울시의 경우 환자권리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기구에서 펴낸 자료이고 모든 분들이 쉽게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정도 찾아봐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권리와 함께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에도 환자의 권리 4가지와 함께 2가지 환자의 의무를 밝혀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의 의무는 예상하시겠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예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응급실에서의 그 환자분들의 폭행이나 폭언, 또 그 외에 많은 의료기관에서의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되거나 지나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의료법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존중받는 환자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누리는 환자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이해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의무는 거짓 정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정보를 보호받는 것과 동시에 의료인들이 나를, 그리고 의료기관이 나를 최선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또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가 마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거나 저의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정보를 준다면 그 결과가 최선일 수가 없겠죠. 최고가 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거짓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환자의 의무입니다.